중국 내수 경기 진작이 어려운 세 가지 이유. 중국 경제는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대규모 실업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2019년 양해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소비를 진작시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통해 도시 농촌 주민의 수익을 늘려서 소비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국내 내수를 확대해서 경제 하강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중국 국가통계가 발표한 최근 5년간의 소비와 수입의 연간 데이터를 보면 미션 임파서블 같습니다. 5년간 데이터의 소비 판매 총액과 주민 평균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보면 아래로 하향하고 있는 추세가 명확합니다. 중국은 2018년 10월부터 개인소득세의 징수 기준을 상향 조정해 감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소비 판매 총액과 주민 평균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보면 소비의 해생 징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의 다양한 조치와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내의 내수 경기 진작이 어려운 데에는 구조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 60세 이상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나 되는데 그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년층이 노령화되어 이미 노후의 생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대량의 농촌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농민공으로 일하지만 불합리한 호구 제도로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에게는 상응하는 사회보장 체제가 결핍되고 보장 체제도 미비하기 때문에 농민공이 노후 보장과 의료, 자녀 교육 같은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공의 소비 능력은 더욱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높은 부채 비율이 소비 여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개인들의 맹목적인 부동산 구매로 주민들의 재무 비율도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개인 부채 증가는 평균 매년 3.7%였는데 이 증가폭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18년 1분기 중국 개인의 부채율이 55%에 접근했는데 이 수치는 같은 신흥국의 평균 수치와 비교하면 훨씬 초과했을 뿐 아니라 선진국가의 수치와 비교해도 근접 혹은 초과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개인 재무 증가는 2008년 이래 가처분 소득 증가 속도보다 컸었는데 최근 몇 년간 이 차이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대출의 월 상환액이 월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가계의 경우 평균 20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주택 대출금 상환 기간과 월 상환액에 대한 부담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마저 줄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평균 채무율이 크게 상승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중국 개인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관적인 경기 전망은 미래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고 끊임없는 기업의 해고, 구조조정, 임금의 감소 등이 현실화되자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체제의 미비와 노인층의 증가로 인구 구조상 소비력이 쇠퇴하고 있고 비관적인 경기 전망과 미래 수입에 대한 근심 그리고 개인 부채율의 증가로 소비 여력의 감소 이 3요소로 중국 경제는 내수 진작을 통한 위기 돌파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해에서 리커창 총리는 말잔치만 벌이고 있고 정부의 실제 집행 의지를 알 수 있는 예산안을 보면 여전히 국방비와 국민을 통제 감시하는 사회 치안 유지비에 큰 폭으로 증가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민생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투입은 미비합니다. 그리고 통화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기업으로 공급되고 있어 개인의 부채를 더욱 키우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중국 청년 실업 문제 해결책이 문화 대혁명. 중국의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정쟁의 영향으로 2018년 상반기에 대규모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블루칼라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2018년 8월 이후에는 IT 사무직의 화이트컬러의 일자리에도 대규모 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년 800만 명에 이르는 대학 졸업자가 배출되는데 최근 경기 하강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중국의 청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을 하나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줄여서 공청단 중앙기구가 지식청년을 대동원하여 상산화양운동, 즉 농촌보내기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최근 선포했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1,000만 명에 이르는 고등교육을 받은 졸업생 지원자를 농촌으로 보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상산하양운동, 농촌 보내기 운동은 문화대혁명의 유산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단식과 심지어 자살로 항의해 폐지한 이 운동을 공청단, 중국 공산당이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듯한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상산하양운동은 1955년에 시작해서 지식 청년을 북쪽의 항모지나 신장 지역의 농장, 오지의 농촌으로 보내는 운동이었습니다. 1966년까지 약 150만 명의 청년 지식인을 농촌에 정착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정책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문화대혁명 기간에 대학 졸업생 수는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이들이 마오쩌둥의 홍위병이 되어 마오쩌둥의 정적들을 축출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968년 마오쩌둥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식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 빈곤 상태의 농촌 교육을 담당하라는 마오쩌둥의 지시로 농촌으로 강제 하양된 지식 청년인의 숫자가 160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마오쩌둥은 1000만 명 이상의 취업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정치적 명분을 이용해서 경제의 실패를 덮어버렸습니다. 마오쩌둥이 1976년 사망하자 문화 대혁명은 끝이 났고 1978년부터 각지의 젊은이들은 제발 도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1979년 1월 수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도시로 돌려보내달라고 단식, 심지어 자살까지 스슴치 않는 항의를 지속하자 중국 공산당은 다시 청년들이 도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1981년에 이르러서야 25년간 지속됐던 지식청년 산상하양 운동이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중국 공산당은 이 문화대혁명의 낡은 유산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명목으로 경제 실패 문제를 다시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지원자의 한정이지만 이것이 언제 강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중국 공산당식 정치입니다.
공청단의 상산하향운동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산하향운동이 또 돌아온 거야? 설마 또 졸업생 취업 문제 해결 방법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겠지? 동원이 강제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 문화대혁명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인가? 간부 자녀들도 해외에서 돌아오는 거야? 간부 자식들은 총알이 쏟아지는 미국 전선으로 보낼지언정 평안한 혁명 근거지에 머물지 않게 하겠다는 이것은 무슨 정신인 거야? 우마오당은 적극적인 중앙의 소집에 응해 자신의 자녀를 농촌으로 보내라. 더 멀고 더 가난한 지방일수록 더욱더 우마오당의 자녀들을 보내야 해. 또 쓸데없는 일을 한다. 한심하다. 대학생을 학무지로 보내 대학생 졸업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네. 찬란한 문화대혁명의 재림. 어떻게 역사가 또 중복되냐. 내 속에 든 게 그것뿐이라 그렇겠지.